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서 72페이지의 실종 선고에 대한 얘기를 보죠. 자, 우리가 저번에 배우고 있던 것은 부재와 실종이었죠. 그래서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들어보면 부재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부재자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을 보호하게 만들어준 제도가 바로 부재자 제도다. 그래서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둔 경우에는 국가는 개입할 필요가 없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데,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두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선유해준다. 그럼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법정 대리인데, 걔는 보존행위 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한 범위 내에서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계량행위 할 수 있고, 그 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때 허가는 사전 허가건 사후 허가건 신경 쓰지 않는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지 거기서 벗어나면 그건 무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배웠고, 오늘 이제 실종 선고인데, 실종 선고는 두 개예요. 보통 실종이 있고 특별 실종, 혹은 위난 실종이라고도 하는데, 실종 선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실종 제도가 있고 위난 실종 혹은 특별 실종이 있는데, 보통 실종은 5년이고요. 특별 실종은 1년이에요. 보통 실종 기간은 몇 년? 5년. 특별 실종 기간은 1년이에요. 1년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이 갑자기 아까 저번처럼 역마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해외로 쭉 떠버렸어, 한마디로. 그래서 쭉 떠가지고 부재자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해서. 부재자 됐는데 재산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뭐 부재자 재산 관리 설명할 수도 있고 막 그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이 소식이 뚝 끊겨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생사불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식이 딱 끊기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럴 수 있죠, 한마디로 해서. 그럼 소식이 끊겨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 상태로 뭐 5년이나 수도 있고 10년이나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흘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확인할 수가 없죠. 지금 생사불명, 부재자 얘가 지금 생사불명이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생사불명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걸 죽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얘가 있죠. 얘가 죽어야만 얘는 뭘 받아요? 상속을 받죠.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자는 부인인데 애인이 생겼어. 그쵸? 얘가 없어져야만 재혼을 하든지 말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태로 20년이고 30년이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죽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뭘로? 법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냐면 실종선고라고요. 법적으로 죽여버리는 거. 그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실종은 몇 년? 5년. 특별 실종은 몇 년? 1년인데, 일반적인 실종선고 기간은 5년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생사불명이면, 실종선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밀림 갔는데 걔가 5년 동안 소식이 없어. 죽었는지 알 수 없어. 그럼 실종선고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실종은 1년인데, 이건 뭐냐면 항공기가 추락했어요. 배가 침몰했어요. 그렇죠? 항공기가 추락했어요. 배가 침몰했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안 돌아와요. 아니면 쓰나미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러면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에 시신이 발견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확실히 죽은 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배 침몰했어. 세월호처럼 배 침몰했어. 배 침몰했는데 시신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시신이 안 나오면은 걔가 어느 무인도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한마디로 해서. 살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선박이 침몰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면 살 가능성보다 뭐가 많아요? 죽었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특별실종하여서 몇 년? 1년이요. 전쟁에 나갔는데 안 돌아와. 마찬가지. 생사불명. 그런 경우. 아니면 쓰나미 불었는데, 쓰나미가 지진 났어. 지진이 크게 났는데 시신이 없어.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1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러면, 자, 갑은 지금 2000년 5월 1일부터 소식이 뚝 끊겼어요.
또 끊기고 그 다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러면 알 수 없죠? 그러면 보통 실적은 몇 년? 5년인데 자 그러면 실종 선고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하냐? 아니에요.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돼요. 실종 선고를 청구해야 돼요. 그냥 법원이 쟤 안 보이네? 너 실종. 이거 아니라는 거죠. 실종 선고는 누군가 청구를 해야만 법원이 실종을 내는데 청구자 누구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예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때 이해관계는 저번 시간에 똑같아요. 법률상 이해관계는 말하는 거지 사실상 이해관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을 경우에 자 이렇게 돼 있죠? 얘하고 얘가 있죠? 얘가 있을 때 정은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이 죽었죠? 그럼 자 실종 선고는 갑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야죠. 법적으로. 그럼 얘가 죽으면 상속 어떻게 돼요? 얘가 죽으면 상속이 어떻게 돼? 을과 병이 되지 얘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후순위 상속권자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을 때에 후순위 상속권자는 그 사람이 죽어도 상속 받아 안 받아? 후순위 상속권자는 못 받지. 그러니까 선순위 상속권자일 때 후순위 상속권자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시험에 엄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판례도 있고. 자 아무튼 이해관계는 누가? 검사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자 을이 나 부인이니까 2007년 만 5월 1일쯤에 실종 선고를 신청해요. 5년 지났죠? 5년 지났으니까 2000년이니까 2007년쯤에 신청할 수 있지. 5년 딱 되자마자 신청하는 거 아니까 아니야. 신청하지 않고 좀 이따 신청해도 되니까 2007년 5월 1일쯤에 실종 선고 신청했어요. 신청하면 법원은 6개월간의 공시 최고 기간을 거쳐. 6개월간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요. 즉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는 게시판, 일간신문 이런 데다가 자 갑에 대한 실종 선고가 청구됐으니 갑의 생사를 알고 계신 분은 우리 법원으로 연락 주세요라고 공고해 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걔가 죽었는지 사는지 알고 계신 분은 연락 주세요라고서 공고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게 있어요. 실종 선고라고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는데 서울신문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그거 공고하고 있어요. 공고하게 돼 있어요. 공고하고 6개월 동안 공고하고 그다음 6개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어. 사는 죽은지 알 수 없어. 그러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야 돼요. 실종 선고 결정을 해요. 근데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딱 2007년 12월 24일 날 실종 선고 결정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사망한 거냐. 실종 선고가 났을 때 사망한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 중에서 언제 죽은 거냐는 거죠. 이때 우리 법원은 뭐예요? 실종 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요. 본다예요. 언제? 언제 죽었어? 실종 기간 만료 시 사망한 걸로 본다예요. 그러니까 2000년 5월 1일이죠. 이때부터 몇 년? 5년. 그러니까 2005년 5월 2일 0시 정확하게. 2005년 5월 2일 0시에 사망한 걸로 간주돼 버려요. 추정이 있고 간주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추정된 것은 반증해서 깰 수 있는데 간주된 것은 반증해서 깰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종기간 만료 시, 실종 선고 시에 시험에 나오는 거 그거예요. 실종 선고 시에 사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게 뭐 다 나와요. 근데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걸로 한다? 본다예요. 본다. 이때 준 걸로 본다예요. 자, 그러면 실종 선고 효력은 어떻게 하냐? 효력은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만 적용돼요. 종료되고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종 선고의 효력은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뭐만? 사법상 법령에게만 종료돼요. 종료되고 공법상 법령에게 종료되지 않아요. 또한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보죠.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서 실종 선고 났죠? 실종 선고 났어요. 그래서 2005년 5월 2일 0시에 죽은 걸로 간주돼 버렸어요, 갑은. 그쵸? 근데 사실은 걔는 아마존 밀림에 살아있어요, 사실. 그쵸? 그럼 걔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때 결정 났죠? 근데 사실은 아마존 밀림이 아직 살아있어, 멀쩡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걔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잖아. 그럼 권리능력자야, 아니야? 권리능력자지.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났다고 해서 걔가 권리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아마존 밀림에서 새로 계약 맺은 게 있어. 딴 계약 맺었어. 효력 있어요, 없어요? 효력 있어요. 왜냐면 종래 주소지를, 종래 한국에 있던 주소지를 중심한 사법상 법령이 종되기 때문에 새로 맺은 계약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야. 다른 주소지 맺은 계약 전혀 상관없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사법상 법령이 종되니까 공법상 법령이 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권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거하라고 날라와. 와도 사법상 법령에만 종되기 때문에 여전히 공법상 법령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시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일단 요것만 알면 돼, 일단. 보통 좀 몇 년? 5년. 위나 실종은 1년인데, 1년인데, 언제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걸로 본다. 간주예요. 실종 선고 나면 종래 주소를 중심한 사법상 법령에만 적용되고 권리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죽게 됐죠. 가셨어. 그러면 이제 얘는 돌신 됐죠? 돌아온 솔로 재혼해야지. 그렇죠? 상속 받았죠, 땅? B한테 팔아야지. 그렇죠? 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나오죠, 이제. 컴백. 실종 선고 난 다음에 다시 갑이 살아 돌아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아마존 밀림에 살아있었잖아. 그럼 살아 돌아오죠? 그럼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실종 선고 효력이 바로 번복되느냐? 이거예요. 살아 돌아왔잖아, 지금. 그죠? 그럼 실종 선고 효력이 바로 번복되느냐?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뭐라 했어요? 본다. 추정된 건 반증으로 깰 수 있지만 간주된 건 반증으로 깰 수가 없어요. 확실히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아있잖아, 지금. 죽은 거 아니잖아. 그쵸? 증거 있잖아. 그래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때는 반드시 실종 선고가 되면 취소해야 돼요. 실종 선고가 난 걸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야 돼요.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되는데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생활한 경우. 둘째,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된 경우. 셋째, 최후 소식이 더 있는 경우. 즉,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어떻게 하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살아 돌아왔죠? 살아 돌아왔잖아. 그게 권리능력자야, 아니야? 살아 돌아왔죠? 그게 권리능력자야, 아니야? 권리능력자지. 뭐, 사먹고 땅 사고 다 할 수 있지, 당연히. 걔는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사법상 법령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 주소 만들어 새로 법령에 세우면 돼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걔는 권리능력자 맞잖아요. 그걸 박탈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활하면 일단 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사법상 법령에 적용됐으니까 새로운 주소지에서 새 삶을 하면 돼. 야, 마누라 결혼했어? 잘 됐네. 나도 새 마누라 얻어야지. 되거든, 한마디로 해서. 종래 끝났으니까 새 마누라 얻으면 돼. 망나니 같은 아들 땅 팔아먹었어? 그 땅 없어, 나 살아. 두면 돼요, 그냥.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뭐, 이 괘씸한 것들, 내가 없는 사이에, 그렇죠, 이랬겠다. 그럼 실종선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야지. 실종선고를 취소해야죠. 그냥 눈 감고 살아도 되고, 실종선고를 취소해가지고 다 들릴 수 있는 거죠. 아바존 갔다 왔는데 거지 됐어. 내 땅 어디 갔냐? 여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뺏어와야지, 다시. 그럼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종선고 취소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이제 생활한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아마존에서 연락이 왔어요. 브라질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2007년에 돌아갔어요 라고 확인서가 날라온 거예요. 아마존 밀림에서. 지금 대한민국 법에서 언제 중국이 돼버렸어요? 2005년에 중국이 돼 있었죠? 근데 아마존에서 날라온 거야. 2007년에 죽었다고 확인서가 날라온 거야. 그러면 2005년에 죽은 것과 2007년에 죽은 건 같아요, 달라요? 틀리지. 상속 문제가 틀려지잖아. 중간에 애가 죽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속 문제가 틀려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실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일단 취소해야지. 아니 2005년에 죽은 걸로 간주됐잖아 지금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2007년에 죽었다고 확인서 날라왔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번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취소하고 요걸로 다시 정해줘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이날로. 일단 취소를 해야만 엎어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뭐니? 세 번째는 뭐냐면 최후 소식이 더 있어요. 이때가 최후 소식인 줄 알고서 실전선거 신청해서 이때부터 5년이었는데 계산했는데 잘 보니까 2001년에 날라온 게 하나 더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최후 소식이 이때가 아니라 2001년이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언제 주는 거냐면 실전선거 하면 2006년이 돼야 되잖아. 이거는. 그럼 2005년에 주는 거가 2006년이면 틀리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실전선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취소하고. 그쵸? 그럼 부활하셨죠. 이제 살아났죠? 다시 어떻게 해? 다시 신청해야지. 2001년을 지나서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실전 선거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2001년이니까 그때를 기간 잡아야 되니까 다시 신청해서 다시 돌아가시게 만들어야죠.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실전 선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본다. 이거 중요한 게 이건데 간주된 건요 반증으로 안 깨져요. 반드시 실전 선거 어떻게 해야 돼? 실전 선거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야 돼. 그래야만 저효력이 번복되지 그렇지 않은 저효력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아요. 저거 뭐예요? 법원에 판결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절대로 번복되지 않아요. 일단 실전 선거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어떤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저효력은 번복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는 별로 문제 없고 이 세 번째 문제예요. 생활한 경우. 자 살아 돌아오셨어요. 이 양반. 자 살아 돌아왔죠? 그러면 자 실정 선고의 취소 효과는 소급해요. 소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정 선고가 없었던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정 선고 취소 효과는 소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은 게 아니에요. 걔는. 그러면 얘는 뭐야? 누구 마누라야? 가외 마누라죠. 한마디로 해서.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 집으로. 그렇죠? 마누라 다시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런데 얘 뭐 했어? 결혼해서 안 했어? 했죠? 아내가 2번 결혼했다. 중혼. 2번 결혼한 걸 중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인한 자가 또 혼인한 걸 중혼이라고 해요. 중혼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혼인을 갑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하고 얘 중혼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혼 사유야. 이혼 사유가 된다고. 이혼 사유가. 이 괘씸한 여자 취소해. 그러고 나서 너 이제 나하고 이혼해. 그래서 알겠죠? 이거 취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혼은 뭐 이건 가족법인가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등기 넘어갔죠. 상속대가 등기 넘어갔죠. 그쵸? 근데 얘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돌아왔죠. 누구 땅이야? 갑 땅이야? 비 땅이야?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상속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권리자야 무권리자야? 얘는 무권리자. 얘가 무권리자. 얘도 무권리자야 당연히. 이거 뭐 말이라고 해? 누구 땅이야? 갑 땅.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줘야지 당연히. 이거 말이라고요. 항상 똑같아요. 맨날 하는 얘기인데 권리자라고 떠나는 건 뭐냐면 권리자고 무권리자라고 떠나고 내 등기 믿지 말라겠죠. 등기했다고 무조건 그것 무조건 권리자 이거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얘는 얘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권리자 무권리자고 따라서 여러 번 넘어갔으니 얘는 무권리자예요. 얘는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얘가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줘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원칙이. 자 근데 A와 B 얘도 어느 정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도 피해자잖아 솔직히 실정선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은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잘 기억해야 돼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할 게 그거예요. 실종기간 만료 후 그거 아니죠. 언제라고 했어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이에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거 주의해. 시험에 뭐라 하냐. 실종기간 만료로 나오고 벽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봐봐. 2000년 5월 1일 날 지금 생사불명이죠. 그러면 5년은 이때지만, 실종 선고는 이때 날 거야. 아까 2007년에 났잖아요. 2007년 12월 24일 날 실종 선고 났잖아. 그럼 실종 선고 나기 전에는 쟤 재혼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실종 선고가 나면 이때 죽은 게 되긴 하지만 이 실종 선고 나기 전에는 재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종 선고 나기 전에는 땅이 상속돼가지고 팔 수도 없는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실종 선고가 난 다음에 벌어진다고, 저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법은 실종 선고 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선의는 우리 통설은 양 당사자가 모두 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법에서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어요. 선의는 뭐라고요? 얘기했나? 선의라는 개념이 있고 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의라는 것은 몰랐다. 몰랐다는 걸 뭐라고 한다? 선의. 알았다. 악이. 그러니까 모르는 게 선이고 알면 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는지 몰랐다. 둘 다 몰랐다. 그러면 이 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때 이 계약은 뭐다? 다시. 이건 원래 누구 거예요? 얘가 실종 선고 취소했죠? 살아 들어왔으면 누구 거야? 갑건데 얘 둘이 모두 선이라면, 둘이 다 선이라면 실종 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때만.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표정이 모르는 표정이 많아, 이게. 원래 소유자 누구야? 갑. 그러면 얘도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얘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법은 실종 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써있다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 둘 다 얘가 진짜 살아있는지 몰랐다면 뭐예요? 선이야, 악이야? 선이니까 그러면 이 계약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경우에만. 한마디로. 원래는 갑건데 둘 다 선이라면 B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마찬가지,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선이라면 얘는 이제 돌싱된 거고 이 결혼은 유효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보자고요. 72페이지. 실종 선고의 사망의 개연성이 큰 부재자에 대하여 사망을 증명할 수 없거나 인정 사망으로 처리할 사안도 아닌 경우에 부재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부재자를 사망한 것을 어떻게 한다? 간주. 본다. 간주하는 제도다. 요건 첫째, 부재자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해야 된다. 모두에게 생사불명의 필요는 없으며 실종 선고 청구권자와 법원에게 불명이면 족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자, 걔가 지금 한국에 소식이 끊겼죠. 그렇죠? 그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죠. 법원도 모르죠. 근데 아마존 밀림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 몰라. 살아있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모두에게 생사불명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청구한 사람하고 법원에게만 생사불명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실종기간의 경과. 보통 실종은 몇 년? 최후 소식 시부터 5년. 특별실종은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전지에 임한 자, 사망할 위난을 당한 자 네 가지가 있다. 실종 기간은 선박 침몰 또는 항공기 추락 후 전쟁 종지 후 또는 위난이 종료하는 각 1년이다. 나와 있죠. 근데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이때 전쟁 종지는 전쟁이 사실상 끝났을 때를 얘기해요. 당사자 간에 뭐 휴전협정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사실상 종료됐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한 날이죠. 일제가 패망한 날이에요. 그리고 걔들이 9월 달에 일본에서 미주루에서 미군배 미주루에서 항복협정은 9월 달에 체결했어요. 9월 달에. 그러니까 천황이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 선언하고 실제로 항복 선언문에 서명한 건 9월 달이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그러면 전쟁 일정은 몇 년? 전쟁 일정 몇 년이야? 1년인데 그럼 걔는 언제부터 1년이냐? 8월 15일 날부터 1년이냐? 항복협정에 사인한 날부터 1년이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언제부터?
아니 8월 15일부터 전쟁이 사실상 종지된 때가 있으니까 항복협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9월달에 항복협정 날부터 아니라 8월 15일부터 1년이에요. 그때는 한마디로 해서 전쟁이 사실상 종료한 때 그때니까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돌아가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징용 갔다가 안 나오 못 돌아왔다. 생사불명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85년 8월 15일부터 1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85년이 아니지 45년이지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 또는 검사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한이 없다. 본조의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죠. 옛날에 막 문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갑이 가출을 했는데 엄마 을이 있고 동생 병이 있다. 엄마가 갑이 가출했대. 가출해 생사불명인데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동생은 실정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문장에.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갑이 몇 살 필요 없고 다 성년사죠. 갑이 가출해서 생사불명이야.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다. 그러면 동생은 실정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나와요. 문장에.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후순위잖아. 엄마만 청구할 수 있지.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거 나와요. 가끔씩 보면. 후순위니까 안 되지, 당연히. 1순위는 엄마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근데 이제 동생이 돈 빌려준 거 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해관계. 그건 돼. 그건 그 경우에는 보시면 되는 거죠. 보증 섰다. 이건 되는 거예요. 보증 섰다. 동생이 보증 섰다. 그럼 되는 거지, 한마디로 해서. 근데 상속으로 보면 아니지. 후순위 상속권자니까,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공직최고.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공시 최고 기간을 거쳐야 하며 길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실종 선고해야 돼요. 반드시 실종 선고 청구해야 한다. 실종 선고 효과. 첫째, 사망 간주. 뭐라고 했어요?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뭐예요? 간주된다. 본다란 말은 간주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언제 죽었어요? 실종기간 만료시. 그 다음에 사망간주의 범위.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만이 종료되며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만 종료된다.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사법상 법률관계가 종료되므로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나 돌아와서 맺은 법률관계, 새로운 주소에서 법률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왔더니만 재혼했고 딱 넘어갔더라 해라. 나는 새로운 주소에 새로 살란다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면 판례 한번 잠깐 보면 첫 번째 판례 볼까요? 본조 서정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 할 것이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 상속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 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 요 판례가 있어서 시험에 나와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후순위 상속권자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요것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판례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세요.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할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 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 선고가 취소돼야 할 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뭐 생활한다거나 다른 시기에 살아있는 게 증명된다거나 새로운 소식이 더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의 실종 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된 시점과는 달리 사망 일정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 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종 선고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걸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경우에 무조건 있는 거죠. 다른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 3번 실종 선고의 취소의 실종 선고 결정이 있으면 사망으로 산다? 간주된다. 따라서 생존, 기타 반증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사망 간주 효과는 실효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 취소 판결을 받아야 사망 간주 효과가 소멸한다. 나와 있죠? 말에서.
자, 실질선고 취소 요건, 실질 요건. 실종자가 살아돌아든지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든지. 그 다음에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에 어떤 시기에 생존한 사실.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거죠. 생활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기에 사망이 증명되든지 최후 소식이 더 있든지 그러면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죠. 형인요건. 거기는 뭐가 있냐면 자 아까 실종선고 청구권자 누구였어요? 이해관계인 검사죠. 그럼 실종선고를 취소할 때 그래도 누가 신청을 해야겠죠. 그러면 살아 돌아올 수 있잖아. 걔가.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에서 보면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옆에 반가워 3번 실종선고 취소 원칙.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이 되어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다시 갑의 마누라가 돼버리고 이 땅도 누구 땅이냐면 갑의 땅이 돼버린다 이거야. 한마디로 해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종자의 생존이면 종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된다. 일단 그거 보시면 되고 예외 첫 번째 실종선고 후 뭐라고 했어요? 취소 전 뭐라고요?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법상의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선의를 족하고 계약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양 당사자가 모두 선의해야 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둘 다 선의인 경우에 그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래는 다 돌아와야 되는데 양 당사자가 모두 선의라면 왜냐면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바라는 나중에 보면 되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래서 실종선고는 딱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보도일정 5년, 위헌실종 1년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 그렇죠? 그러면 언제 죽은 거냐? 실종기간 만료 시에 죽었어. 그렇죠?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은 어떻게 한다? 간주된다. 근데 그거는 반증을 깰 수는 없다. 법적 법률적이니까. 그러니까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되는데 실종선고 취소 효과는 생환하거나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거나 최고 소식이 더 있으면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마찬가지 이해관계인 검사나 본인이 청구할 수가 있는데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종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고 그렇지만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5페이지 맨 밑에 동시 사망의 추정.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죠? 얘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돌아간 거. 그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둘이 죽어버렸다. 비행기 타고 가서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다시 여기 했죠? 이렇게 했는데 얘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승객 전원 사망이다. 그쵸? 그러면 얘가 먼저 죽느냐 얘가 먼저 죽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경우 어떻게 한다? 동시 사망을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얘하고 얘는 일순간에 같이 죽었기 때문에 상속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추정된 것은 반증에 의해서 깰 수 있다고 했죠. 반증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거 하나 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가 먼저 죽는데 하면은 저건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추정된 건 깰 수가 있다.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쭉 넘어갔어 보면 넘어가자. 무슨 많이 넘어가네. 법인 나온다. 법인 101페이지. 자, 지금부터 법인 파트를 보는데 법인은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건 재미가 없는데 내용만 좀 알면 되는데 자, 법인 우리가 권리는 어쩌면 둘 다 있죠. 자연인이 있고 뭐가 있다? 법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는 어쩌는데 이제 법인을 좀 배워야죠. 자, 법인이란 법으로 만든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법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공법인이 있고 사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공법적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 공법인이고 그냥 개인적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 사법인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각종 공사 있죠. 수자원 공사, 토지공사 있잖아. 그래서 공법적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 공익적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 그걸 이제 공법인이라고 하고 사법인,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건 사법인하고 회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제 법인에서 여러분 알아둘 것은 뭐냐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에요. 일단 첫 번째가 알아둘 게 영리법인이고 뭐가 있다?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이때 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은 돈벌이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리법인, 즉 돈벌이를 추구하는 법인은 전부 다 상법에 적용돼요.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적용받아요. 그래서 영리법인은 상법에 적용을 받고 비영리법인은 뭐냐면 민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영리법인은. 그래서 영리법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회사. 회사 왜 만들었어? 돈 벌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대표적인 영리법인이고 회사는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비영리법인, 학술, 기회, 종교 이런 목적으로 만든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고 이건 비영리법인인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인데 뭐가 있냐면 뭐 사단법인 KBO, 한국야구협회, 예. 아니면 예를 들면 미르재단, 미르재단 사실은 돈벌이 추구인데 미르재단이라든지 그런 것들, K스포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원래 사법인이에요. 전부 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다음에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뭐고 재단법인은 뭐였다? 사단법인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법인은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은 재산으로 만들어진 법인이 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만든 법인은 뭐예요? 사단법인. 돈 내서 만든 법인이 뭐예요? 재단법인. 그래서 아까처럼 사단법인 KBO, 사단법인 흥사단, 사단법인 학원총연합회 뭐 이런 거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런 것들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고 이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죠. 근데 이제 재단법인은 뭐냐면 재산으로 만든 법인인데 대표적인 게 재단법인 호화마트홀 뭐 이런 거 아니면 호화마트 같은 재단법인이거든요. 아니면 장학재단, 정수장학회 이런 것들. 장학재단 있죠? 그런 거 되게 재단법인. 돈 내서 만든 거잖아. K스포츠 미래재단 마찬가지. 전부 다 재단법인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하는데 자, 학교법인. 학교법인은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 원래? 비영리법인이죠? 그럼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니까. 근데 학교법인도 돈벌이 해요? 안 해요? 하죠. 건국우유, 연세우유 만들잖아. 돈벌이 하잖아. 그렇죠? 주차료도 받고 연세빌, 세브란스 빌딩도 있고 그 임대사업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돈벌이 하잖아. 그럼 영리법인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학교법인 돈벌이 하고 있으니까 그 영리법인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돈벌이 하냐 안 하냐 뿐만 아니라 구성원한테 그 이익을 분배하냐 분배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성원한테 이익을 분배하냐 분배하지 않느냐. 자, 회사죠? 영리법인이야 비영리법인이야? 영리법인이죠?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이건희가 주인은 아니지. 주주가 주인이죠. 그럼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회사 주주한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야? 배당이지. 배당이죠. 1년에 한 번씩 주총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당에 별로 관심이 없고 대부분 주가에만 관심이 있는데 원래 회사의 목적은 배당이에요. 즉 주식에 따라서 올해 이익 본 걸 주주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배당. 그게 가장 큰 권리예요. 배당권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영리법인은 배당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돈벌이 구성원한테 이익을 창출해서 구성원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지. 한마디로 해서. 배당을 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은 돈 벌어서 구성원한테 나눠줘? 나눠줘 안 나눠줘? 안 나눠주지. 그러니까 학교법인은 영리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인 거예요? 비영리법인이에요. 구성원한테 이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재단법인 보세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잖아. 영리법인이란 구성원한테 돈을 나눠주라고 했잖아. 배당을 하라고 했잖아. 한마디로 해서. 근데 재단법인은 뭘로 만들었어? 재산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재산에다 배당하는 거지 사람한테 배당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그렇죠? 배당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따라서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한테 이익을 분배하냐 분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법인 하나 만들 때에는 법인 하나 만들어보자. 법인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법 같은 경우에는 준칙주의예요.
상법상 법인은 준칙주의라고 해서 상법에 있는 규정만 따르면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상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발기 모집하고 정관 작성하고 그다음에 총회해서 그다음에 자본금 납입하고 그다음에 등기하면 돼요. 걔들은 한마디로. 그래서 상법은 준칙주의에서 상법의 회사 설립 절차에 따라 하기만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민법은 허가주의예요. 허가주의라서 민법은 법의 절차에 따라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주무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관 작성이에요. 뭘 한다고요? 정관 작성. 즉 법인의 규약을 뭐라면 정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정관을 작성하고 두 번째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마지막에 등기예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법인의 규약인 정관을 작성하고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민법상 법인은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만 있는 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등기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동산 등기부와 법인 등기부. 여러분들이 대법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등기부가 두 개야. 제일 먼저 부동산과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가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등기가 두 개예요. 그래서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만 법인인 거고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죠 당연히.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당연히 돼 있어요. 걔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있는데 법인에서 실체를 가져요. 법인처럼 정관도 있고요, 주무관청, 정관도 있고요, 대표자도 있고요, 구성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법인하고 똑같이 정관도 있어, 대표자도 있어, 구성원도 있어, 다 있어. 근데 등기만 안 돼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혹은 법인격 없는 사람. 혹은 비법인 사단. 뭐 똑같은 말이야 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러면 법인처럼 대표자도 있고 정관도 있고 다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럼 걔는 법인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비법인. 권리능력자야 아니야. 아니니까 권리능력 없는. 그 다음에 뭐 법인격 없는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 하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종중이나 교회예요. 종중이나 교회. 내가 딸들의 반란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종중이란 공동의 선조를 모시는 후손의 집합체죠. 그럼 종중 규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중 구성원 있죠. 그러니까 단체 선수 다 있는데 법인 등기부에 등기는 안 돼 있어요. 그다음 교회. 여러분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 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규약이 있어요, 없어요? 규약 있잖아. 목사님 계시잖아, 대표자. 그다음에 신도들도 있잖아.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어, 대부분. 그러니까 그건 법인이 아니에요. 이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법인격 없는 사단. 그러면 얘들은 자,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법인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회사 명의의 땅은 누구 거예요? 삼성전자 거죠. 삼성전자는 나하고 똑같은 법인이니까 권리능력자니까 삼성전자 개인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슨 김씨, 무슨 파, 무슨 교회, 그렇죠? 걔는 권리능력자야 아니야? 아니죠? 근데 교회도 종중도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재산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거 아니야. 교회는 권리능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종중도 권리능력이 없잖아. 삼성전자는 권리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삼성전자 딱 맞아. 근데 교회 재산이 교회 땅하고 건물이잖아요. 그건 교회 게 아니에요. 교회는 권리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그렇잖아. 걔는 권리능력자 아니야. 권리능력자니까
이 종중이나 교회의 재산은 그 종중 교회 자신께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공동 총유라고 하는 공동소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김씨 무슨 파에 선산이 있어. 선산 무슨 김씨 무슨 파 선산 종중 선산이 있죠. 그 선산 누구 거냐 하면 종중 거요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종중 게 아니라 종중 구성원의 뭐예요? 총유라는 공동 소유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종중 땅에 대해서 뭐예요? 공동 소유라고 있어요. 총유로서 한마디로 해서. 내가 교회 신자죠. 교회 신자죠. 난 교회 재산에 뭐예요? 공동 소유자야. 총유라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교회 게 아니라고 한마디로 해서.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얘들은 일단 권리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권리력 없어. 자, 그러면 권리력 없는데. 자, 재산은 등기해야 돼. 부동산은 누구 건지 알려면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등기하죠. 그러면 무슨 김씨, 무슨 파 소유의 종중 선산이 있어, 선산. 선산이 있으면 그 선산도 등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그 누구 거라고 했어? 그 구성원의 총이라고 했으니까 구성원 이름 써야지. 김누구, 종중원 2만 명이야. 열심히 써야죠, 열심히. 쓰다 보니까 중간에 한 분 돌아가셨어. 나이 드신 분. 이거 어디다 또 지워야지. 그쵸? 교회 재산이야. 교회 신자가 10만 명이야. 아이고, 김누구, 최누구, 박누구 뭐 쏘다 보니까 이 양반도 나가고 들어오고 정신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걸 공유로, 이 사람들 다 공유로 쓰다 보면 이거 못 쓴다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법은 종중이나 교회 이런 권리력은 사단하는 권리력은 없지만 등기 능력은 인정해줘요. 즉 종중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등기는 할 수 있다. 교회 명의로 뭐 할 수 있다? 등기는 할 수 있어요. 등기는. 그럼 교회 명의로 등기되고 종중 명의로 등기돼 있죠. 그거 누구 거야? 종중 거가 교회 거야? 아니야. 종중 교회의 구성원의 총유야. 법적으로는 한마디로 해서. 명의만 그렇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소송 능력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어. 근데 교회에서 우리 땅을 침범했어. 그쵸?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래? 교회 건물이 우리 땅을 침범했어요. 그럼 건물 그 치우세요 얘기할 거야, 내가. 그럼 건물은 누구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의 공동소유잖아, 지금. 근데 안 치우면 나 소송 제기해야지. 그럼 나 원고, 피고 누구야? 종중 구성원의 공동소유라고 했으니까 김누구, 박누구, 최누구가 10만 명인데, 거기가 신자가. 원고는 나, 피고는 10만 명. 10만 명이잖아, 공동소유니까. 자, 원고 나오세요, 나 혼자. 피고 나오세요, 종합운동장에 10만 명 모여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잖아, 얘기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우리 법은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 능력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는 누구? 교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만들자고요, 한마디로. 안 그러면 김누구, 최누구, 박누구 써야 되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권리능력사는 일단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등기되지 아니한 것. 그게 뭐예요? 권리력 없는 사단이에요. 그럼 걔들의 재산은 뭐예요? 그 구성원의 총유예요. 총유고 그 다음에 대신 등기 능력이나 소송 능력은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뭐 이런 얘기들부터 슬슬 나올 텐데. 자, 일단 책에 있는 얘기 잠깐 보자고요. 101페이지 거기 보면 총설 메뉴에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인의 종류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고 밑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다. 상법상 회사가 대표적이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사원의 이익을 위한다. 따라서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다. 나와 있죠.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회, 기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을 말하고 영리법인은 상법에 적용받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적용받는다. 나와 있죠. 뒷장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로 사원을 요소로 하며 사원총회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러 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바쳐진 재산을 요소로 하고 그래서 사람으로 만든 건 뭐예요? 사단법인. 돈으로 만든 건 재단법인. 그렇죠? 그러니까 야 출자해 맨날 그러는 거지. 그렇죠? 대기업한테. 권리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이나 허가나 법인 등기를 구비하지 않아서 권리 능력이 없는 단체로 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예에 보면 옆에 종중이나 교회라든지 뭐 친목회라든지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규약이 있어 없어? 있고 구성원도 있잖아. 근데 등기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성립요건의 법적지 보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자와 총회가 있어야 하며 중요 사항이 규칙이나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 관계는 구성원 전원의 뭐다? 총유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비법인 사단의 법률 관계는 정관이 우선적으로 조정되고 정관에 없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전제한 걸 제외하고는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는데 권리 능력은 없으나 당사 능력과 뭐가 있다? 등기 능력이 나와 있죠. 당사 능력이 소속 능력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능력과 등기 능력은 있냐. 당사 능력이 소속 능력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 능력과 등기 능력은 얘기한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교회 이름으로 등기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재산은 그 구성원의 뭐다? 총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 판례가 좀 잘 나오는 판례인데 원래 여기서 그런 판례가 있어요. A라는 교회가 있는데 신도가 10,000명이야. 신도가 10,000명이고 재산도 많아요. 땅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재벌교회야.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 반란이 나왔어요. 어떤 목사를 기준으로 해서 신도들의 반란이 나가서 교리싸움이 가지고 6,000명의 신도가 튀어나갔어. 튀어나가서 B라는 교회를 세운 거야. 4,000명 남겨놓고. 그러면 종전 A 교회 재산이 막대했잖아요. 그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이 A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A 교회 신도가 몇 명이었어요? 10,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6,000명이 튀어나가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전 교회 A 교회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거죠. 내 그 목도 있다 주장한 거죠. 그러면 저 남은 재산 A 교회 재산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옛날 대법원 판례는 얘들과 얘들의 공동 소유였어요. 아주 옛날 판례. 그러니까 얘들과 얘들의 공동 소유라고 하니까 둘이서 강목 들고 싸워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보니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뭐 스님들도 강목 들고 싸우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막 싸워 돈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꽤 됐네 10년 넘었는데 이제는 판례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가 이제 총유 재산은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함으로써 가입 탈퇴돼요. 구성원의 지위가 자 얘들은 이 교회 구성원이었어 아니었어? 구성원이었으니까 이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탈퇴하는 순간 그 개별적으로 탈퇴하건 집단적으로 탈퇴하든 간에 탈퇴하는 순간 이 교회 구성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탈퇴하면 이 교회 재산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이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다라는 게 지금 현재 판례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가끔 물어보는 판례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나가는 순간부터는 저 교회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세 번째 판례 보세요. 103페이지의 세 번째 판례. 교인들은 교회의 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의 교인소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견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으로 하여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뭐다? 총유로 기록됨이 원칙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튀어나가면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보도록 하죠.